이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그동안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좀 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 사주를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수업 때 들을 때는 잘 알겠어요. 근데 명식을 딱 보면 생각이 안 나. 이 사람이 뭐 밥을 많이 먹는지 말을 잘하는지 식신 두 개 있는데 그런 식이어가지고 이걸 한번 어떻게든 한번 이걸 넘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제 이론 정리를 해가지고 좀 리포트를 같이 쓰려고 하다가 사례를 제가 상담을 안 하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안 되고 남들처럼 케이스 발표를 어떻게 발표하게 됐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김세론을 했어요. 그리고 한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딱 하고 있는데 원장님 딱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랴부랴 비슷한 경우기도 하고 저도 팬이고 이은주 다 아시죠? 네. 내 편이나 저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나마 좀 위로의 말을 또 전하고 싶어서 제가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추정은 이제 좀 이따가 겪고 갈 때 말씀드리고 우선 저는 이제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체 프레임과 개별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 프레임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일간의 강약 억부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격국의 강약 그 다음에 격국 영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후 그 다음에 육친의 배열 구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 전체 구조로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들어있어요. 일간은 보시면 사화가 이제 강력하게 생존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력이 좀 미약해서 신약한 사주고 음일간의 신약 사주고 그다음에 격국은 토극수하니까 편제격. 근데 투간을 못했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인가? 옆에를 보니까 신자 반합. 그다음에 월지는 아니지만 사신합수. 이렇게 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편제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면 격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용신. 이거를 이제 활용시켜 줄 수 있는 용신. 용신은 재성이기 때문에 비겁. 그래서 무토가 있는데 지금 무토의 상태는 사무경병, 신무인경. 보통 이제 인신사해가 여기로 전달에 그 무토를 끌고 오니까 다 무무무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 모래집이다 하는데 이제 사중 무토랑 신중 그 무토는 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겁재는 힘이 있어서 상태가 좋죠. 그러면 이 격용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이 사람의 직업 적성은 강하다. 급이 높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실력이 발휘가 된다.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후의 경우에는 이 추운 자월에 화 기운이 필요한데 사화가 있어서 일면 이 조후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신합수를 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칸을 뛰어넘기 때문에 작용력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술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배열 구조는 이건 이제 시추정이니까 이따 말씀드린 좀 제외하더라도 여기에 인성이 있고 여기에 비겁이 있고 그 다음에 상관으로 쭉 가서 재성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것들은 다 튼튼합니다. 이것도 뭐 합의된다 하지만 화토동법이잖아요. 튼튼하고 엄마가 되게 힘이 있는 분이고 다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육친의 배열 구조는 우선 인비식인데 순환상생이 잘 되고 있다. 그럼 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전문자이지 프리랜서 혹은 방송 연예인이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죄를 성취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50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왜 금융권이 아니고 배우냐? 제가 생각할 때는 관이 밑에 있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제 같은 경우는 밑에 있으면 대놓고 추구는 안 하지만 돈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식상이 강하니까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식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그 목포에 금은방을 하는 집안이라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영이나 바이올린이나 안 한 게 없는데 초등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15년 쳐가지고 식상 직업 피아노를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교복 사러 갔다가 성경 스마트 학생 교복 선발 대회 2등이 됐어요. 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발복을 했는데 그때 1등은 참고로 송혜교. 그래서 적지 않은 대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영화 출연 몇 번 하고 단국대 연장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피아노 직업을 하려고 하다가 근데 피아노 직업은 돈이 안 되는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 식상이 뭐냐? 방송연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되는 식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인비식 구조의 순환상생을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뭐 나중에 보면 또 이 사람은 이러니까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고 하는데 제 나름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종합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전문자직인데 능력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후가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깨져 있으면서 만약에 운에서 이게 합거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경우에는 큰 그 불행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막 그 생각을 하고 이걸 보니까 되게 섬찟한 기분이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발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슬픔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봤으니까 디테일한 거를 보게 되면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그 기사 일주 같은 경우는 미남 미녀가 많다. 왜냐하면 이 따뜻한 흙이 돼서 너무 힘이 강하면 이 생하기가 좀 힘든데 이제 적당하니까 그 생을 해줘서 이제 미남 미녀가 많은 기사 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연예인이냐 했을 때 되게 이제 월지의 사화가 있는 경우가 정통적으로 보면 뭐 활달하고 막 끼가 넘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사람은 일지의 사화가 있고 월지에는 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이거를 왕지 자오묘유 중에서 밤의 도화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야한 씬을 많이 찍었어요. 고3인데도 감독들이 뭐 별 이상한 거를 다 요구를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통 사람이 그런 야한 씬을 찍으면 되게 불편해 보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은주가 뭐 저도 영화를 다 봤지만 그런 씬을 찍을 때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나도 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풋풋해 보이기까지 저는 했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 일지 정인의 힘으로 야한 밤의 도화를 식상을 그렇게 야하게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퇴폐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격식 있게 보이는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런 거 보면 또 재밌잖아요. 다른 분들은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이걸 안 하고 그런 것만 자꾸 하니까 나 뭐 하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인데 원장님한테 배우고 나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딱 보고 이게 이제 목조 건물이냐 석조 건물이냐 1층이냐 100층이냐 이걸 본 다음에 그런 디테일들을 챙기면 이제 정리도 좀 심플하고 머리에도 좀 잘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인성이 억부, 조후, 격국 다 용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힘으로 원래는 이제 자기는 관심 없다고 교복대회 안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진 붙여가지고 몰래 원서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이제 발복하는 이
사람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 봤고, 그럼 그 다음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차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은주 얼굴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그냥 말도 없을 것 같고 또 차분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감독들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배우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억지로 캐릭터 잡고 막 하지만 그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그 아우라가 있고 순수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000만 명을 찍어도 사실 뒤돌아서면 몇 년 지나면 저 사람이 그거 나왔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배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은주 배우 같은 경우는 이런 도화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이겠지만 못 잊겠어요. 굉장히 막 생각이 나고 가슴에 오래 박힙니다. 그런 것들이 몇 명이 관객이 오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깔고 가는 그런 이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대운 세운이 있는데 이게 조금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어쨌든 이게 이제 저는 5대5 같긴 한데 원래부터 말씀드려 보니까 조금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차이도 있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로 이제 16세 고등학교 1학년 병술 대운이 조후와 그러니까 화운이 강하게 위아래로 오기 때문에 조후와 업부와 격국을 다 해결해주는 굉장한 희용신운이죠. 그래서 이게 연도로 보면 94년부터 2003년도까지인데 제가 지금 여기 다 쓸 수는 없지만 이때 어마어마하게 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병자년에 성경 학생복 모델 은상 뽑혔고요. 그 다음에 97년 정축년에 KBS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김효년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SBS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있어가지고 뭐죠 그쪽 학생들 나온 거 그런 거 저도 그거 시청률 33% 찍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드디어 경진년에 오수정으로 대종상 신인상 받고 깐느까지 초청작으로 갑니다. 그래서 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발복하는 대운에서는 찍는 작품마다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거였고, 또 뭐 다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4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망한 거는 의류 대운에 의류 2005년에 의류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이 갑신대운인데 이게 이 대운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꼭 1년씩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대운이 뭐 바뀌었다고 해도 갑신대운까지는 이게 갑목이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또 정관이 갑기합을 짜기 때문에 관이 좀 약한 사람이 이때는 2004년에는 대박을 칩니다. 근데 잘 아시는 MBC 불새 이서진하고 같이 나왔던 거 시청률 30%. 그래서 그걸로 MBC 연기대상 한번 받고 태극기 휘날리며, 물론 좀 작은 비중이었지만 어쨌든 여자 주인공인데 1170만 명 장동건 원빈이랑 그 6.25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004년 정관년은 화려하게 보냅니다. 물론 뭐 한석규하고 같이 찍다가 아예 영화가 엎어져가지고 촬영이 중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때 10월인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 의류년이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힘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을류 대운에 을류 세운을 받게 되면 먼저 을기충이 2번 겹충을 하게 됩니다. 일간은 굉장히 때리게 되죠. 일간 약한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사화용신이 사유합으로 완전히 거의 사라집니다. 네, 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타죠. 그 다음에 자유기문은 또 중복이 됩니다. 자유기문. 자유기문이 무슨? 그러니까 뭐 똑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도 막 내가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분위기가 신비했지 실제 성격은 굉장히 활달하고 애교도 많고 밝았다고 하는데 같이 작품했던 감독 말을 들으면 변혁 감독 말고 그 전에 친했던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무렵부터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우울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원인으로 사망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2005년 2월 20일경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 아무튼 뭐 어릴 때도 용신 대운이 있어서 굉장히 유복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은방하는 집안이어가지고 유복했는데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내력으로 내려오는 우울증의 어떤 그런 불편한 기운들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훌륭하고 그런 배우였는데 참 운명이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좋은 원곡을 줬다가 너무 빨리 성공했다가 그게 바뀌는 시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됐는데 하여튼 사조 분석으로나마 진심으로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은주의 작품이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잡은 거. 시간 잡은 거는 우선 시간 잡은 것도 제 만세력상에서는 갑자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게 이제 뭐 합의되는 거를 이제 시간으로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부터 스타트를 해서 갑자부터 병정이 좀 나갔었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바로는 이제 갑술 쪽부터 시작되는 거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굉장히 조후가 안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에서 조후가 잘 맞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술토가 진짜로 있을 경우에 현빈 같은 사람도 지지가 굉장히 자유에 축축다가 인술 연애만 연지에만 하나 저게 술토가 있어도 굉장히 이게 조후가 해결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치면 저게 조후가 너무 좋아져 버리면 조후가 빠지는 대운으로 흘러도 그 불행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는 원국에서 조후가 안 맞아야 되는데 초년의 대운이 너무 용신으로 좋게 들어갔다가 그게 빠지는 순간에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은 필시 조후가 안 맞는 대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술토보다는 굉장히 좀 의뢰가 아닐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의뢰, 우울증도 있고 하니까 의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관 같은 경우는 뭐 을이 있건 간목이 있건 간목은 정관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고 을목이 있어서 편관이 있다면 을기충을 짜기 때문에 왜 사망 원인이 우울증인 거는 분명하지만 마지막 작품을 찍었던 그 변혁 감독의 그 좋은 글씨 그게 좀 악명이 높았다고 하잖아요. 성적인 거를 강요하기도 하고 뭐 트렁크에서 남녀 배우가 뭐 자살을 하는데 뭐 어떻게 돼가지고 6개월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던 것으로 봐도 이 을목 편관에 그런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그 감독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하여튼 시추정은 배우라서 물론 일관도 좀 보태줘야 된다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갑술연이나 의뢰년. 예, 박수. 자, 첫 발표 강의 치고 잘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나와서 예, 이게 이제 신의 일조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 금수상관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하이바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갑술하고 의뢰 중에서 갑술하고 의뢰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연월일에 관이 없지요. 여기도 만일에 관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영화 배우라든가 이렇게 뜨지를 못한다. 관이 있긴 있는데 이 갑하고 을은 틀려요. 요거는 합의되지만 요거는 기을충 사해충 되기 때문에 기질이 약간 승부욕, 이 충이 있게 되면 싸움답 같은 기질이 있어요. 승부욕이. 만일에 갑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 조금 예민해지요. 요게 사술 원진 기문을 짜고 요 신잡 우울 요게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살할 때도 드레스룸에서 목을 메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수면을 거의 뭐 한두 달 그 잠을 못 잘 정도로 수면 장애가 왔을 정도로 그 영화가 극도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의뢰일. 왜냐하면 이 갑술이면은 이 갑은 이거 물을 못 먹어요. 이거는 수생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관이에요. 못 쓰는 관. 어차피 연월일에 관이 없기 때문에 결혼은 늦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관, 요게 바로 영화, 그다음에 남자 이 이제 스트레스고 사회충 여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의뢰시로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뢰시로 보는 게. 예. 자, 뭐 설명해서 혹시 저기 이해 안 가는 게 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네. 예. 왜 신약으로 본 거예요? 신약. 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론에서는 월지를 보고 이제 신강신약의 월지가 십재간이면 신약, 월지가 인성비계면 신강인데 이 사주는 중화사주다. 신약 하나 둘 셋 네 개, 신강 하나 둘 셋 네 개, 4대 사지요. 그래서 신강 신약으로 따질 때 교과서적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약이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를 중화사주라고 한다. 중화사주. 예. 화토동법에 의해서 요거는 다 인성비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중화로 보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리한 사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의리한 사주로